일자리 확대와 가정의 양립,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여러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복지인 시대 재단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윤덕룡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2023년 11월 5대 대표이사로 취임하시고 또 6대 대표이사까지 계속 경기도 일자리 재단을 이끌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 윤덕용입니다. 네, 재단이 벌써 내년이면 창립 10주년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가지는 일자리 재단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재단 소개 좀 부탁드리죠. 예, 저희 재단은 2010년 만들어졌고요. 물론 뭐 그 전에 다른 기관들이 좀 합쳐지긴 했습니다만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 제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주로 하는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매칭이라고 그래서 그 보통은 실업 중에 마찰적 실업이라고 그래서 구인하고 있는 기업과 구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정보의 흐름이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실업을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저희 매칭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사업. 요거는 보통은 산업 구조가 자꾸 변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갖추고 있는 기술이 쓸모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재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교육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적 실업이라 그래서 결국은 경기 사이클이 움직임에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업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윤 대표께서는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하시고 KDI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이 정책 연구 현장에서 풍부하게 경험을 쌓으시고 지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을 이끌고 계신데요. 특히 중점적으로 재단이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일자리 관련된 철학이 어떤 걸까요? 뭐 대단한 철학은 아닌데 제가 일단 학자 출신이잖아요. 네. 학자 출신이니까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딱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그 체화되어 있는 이렇게 뭐 철학이라기보다는 그 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이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데이터 기반 정책을 하자. 그래서 데이터를 연구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하고 굉장히 달라요. 일자리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도 다르고 산업 구조도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매칭 사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교육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이터 기반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복을 받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방향이고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연구자 출신이라서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미국 같은 데서는 오바마 정부 때 이제는 컴퓨터가 발전하고 이런데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증거 기반 정책으로 부릅니다. 증거 기반 정책으로 불러서 이미 그것이 확산된 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서 저희는 정책 분야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좀 더 적합한 정책을 시행하고 또 정책 시행한 다음에 그 결과도 검증을 하고 또 다시 개선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저희 하는 사업들이 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더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주 4.5일제가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지난 5일이었죠. 경기도에 있는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4.5일제 시범 사업 참여 기업 3차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 저희가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4.5일제라는 게 5일제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일자리 형태인데 0.5일을 줄이고도 월급은 똑같이 주자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 하는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기업에 갔다 왔거든요. 즉 0.5일을 줄였는데 월급을 똑같이 줄 수 있느냐. 지금은 도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방문했던 기업 대표님은 거기는 이제 0.5를 줄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분은 9 to 6가 아니고 9 to 5로 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해서 0.5일을 줄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일은 똑같이 해놔야 된다. 업무 강도는 좀 세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올라가죠. 네. 8시간 일하던 거를 7시간 일하는 대신에 일하는 양은 똑같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다 하더래요. 효율이 그러니까- 또 바짝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시스템 같은 것들도 좀 개선하고 해서 생산성을 높였다고 그래요. 효율적으로, 예. 그렇게 하니까 다 가능하더라. 그런데 자기 같은 중소기업도 하는데 대기업이 못할 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인구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옛날처럼 일할 거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한 105개나 되고요. 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가 저희가 지난주까지 파악한 거로 한 3,611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더 늘려갈 거고 내년에는 더 늘려서 이게 뉴노멀이 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걱정들이 많은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고서 그것들 따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조업은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드린 이 105개사 중에 44%가 다 제조업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산성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뭐 지원하는 지원금은 2년밖에 안 주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뭐 그거 안 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좀 늘려서 경기도에서 올해는 시범 사업이지만 네. 내년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게 확대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일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 연구 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지금 4.5일제뿐만 아니라 재단이 0.5 그리고 0.75 잡 지원 사업을 펼쳤는데 이것도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0.5, 0.75 이게 대충은 짐작이 되는데 어떤 네. 의미입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40시간, 주 40시간 일을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일의 형태로 보잖아요. 네. 0.5는 20시간 일하는 거고, 그다음에 0.75는 30시간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일 일하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0.5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 고안을 해서 정책화한 이유는 세상이 바뀌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욕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자리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통적인 일자리 9 to 5, 9 to 6 이게 20년, 30년 전부터 또 40년 전부터도 있던 데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를 이제는 옛날에는 대가족이 키워줬는데 지금은 혼자 키우잖아요. 엄마가 그렇죠. 혼자 키우는데 육아휴직 이런 것들도 어릴 때나 가능한 거고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못 쓰잖아요. 근데 애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직장을 포기해야 되나? 애를 포기해야 되나? 애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OECD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그 그룹에 속합니다. 근데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군요. 네, 그래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서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고용률이 제일 낮은 그룹에 또 우리가 들어가요. 네. 그런데 그 너무 아깝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너무 아까운 자산이고 개인적으로도 여성 엄마도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애 때문에 그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 그러면 자기 자리에 못 돌아오고 뭐 시간제나 이렇게 가니까 저희가 이제 내놓은 0.5, 0.75 잡은 정규직을 하면서 0.5로 줄였다가 또는 0.75로 줄였다가 그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1.0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래서 그거를 전국으로 좀 확산시키자 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저희 재단이 이제 시범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 19명이 하겠다 그러더니 네. 실제로는 3명밖에 못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뭐 동료들 간에
이 일을 또 분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시스템을 만들고 나니까 올해는 18명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거를 보고 저희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같이 참여하겠다 해서 지금 17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한 61%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요, 네, 도내에서?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라이트 잡이 화제입니다. 이 라이트 네. 잡은 어떤 걸까요? 라이트 잡은 내용적으로는 일주일에 3일 일하고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이고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그 기업에 저희가 40만 원을 보조금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은 110만 원 지출하면서 한 사람을 일주일에 3일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더 많이 쓰겠다는 거는 뭐 그거는 사장님 결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장년 대상, 특히 베이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들이 우리가 1기 베이비 부모, 2기 베이비 부모 합하면 1,650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노후 대책이 제대로 안 된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됐기 때문에 1기 베이비 부모들은 55년생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후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생존의 한계에 몰리는 것은 막아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첫 번째 그렇죠. 임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해서 소득을 갖도록 해서 일단 위기에 몰리는 국민들이 없도록 만든다.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도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1,65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일을 안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이제 지난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베이비 부모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매년 0.34%씩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라이트 잡을 올해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했고요. 올해 목표치가 2,000명이었는데 지금 한 2,200명 정도가 하시고 계십니다. 네. 경기도가 일자리 천국이네 하시는 분들, 경기도에서 일자리 구해봐야겠다. 자바드림 앱을 이용하면 훨씬 좀 수월하다고요? 네. 이게 어떤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매칭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달리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상담사분들이 계셔서 상담사분들이 요 일자리하고 이분 경력하고를 봐서 이제 연결을 시켜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건데 더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제 그 수요가 있어서 AI를 도입했습니다. AI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 지금 그 진행자분 경력하고 네. 또 뭐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는 걸 다 집어넣으면 AI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일자리를 추천해 줍니다. 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가 나한테 맞는 회사를 추천해 줘요. 예. 그리고 또 사장님은 난 저 사람 뽑고 싶다 하는데 아니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낫습니다 네. 하고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AI는 이 사회 전체 내에 있는 데이터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하니까 이분은 본인은 이 회사가 더 나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B 회사가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이제 추천할 수가 있고 빅데이터 기반이군요. 맞습니다. 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런 기능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GPS 기능을 탑재를 해서 위치까지. 예, 위치 기능을 탑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나는 이 근처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에서만 일하고 싶어. 그러면 1km 내에 있는 내가 원하는 회사를 가고 싶어. 그럼 여기서 다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식당 어디 있어? 뭐 그렇죠. 이렇게 찾는 근처에 것처럼, 맞지. 네, 그것처럼 이렇게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누르면 100m 전방에 어떤 회사에서 당신이 원하는 이런 잡을 지금 오픈했다.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다 했고요. 요게 이제 이거는 좀 사실 비밀인데 조금 제가 공개를 해드리면 네네. 공개해 주시죠. 경기도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네. 전국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바드림이라고 앱을 검색해 보시면 뜨는데 그거를 다운 받으시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에서도 볼 수 있고 경상도 대구에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도민이 아니어도 이용을 할 수가 있군요. 있습니다. 그거는 네. 저희들이 사실은 오픈을 하셨군요. 예, 경기도를 위해서 개발한 거지만 전국에 다 쓸 수 있는데 아직 한 군데 안 되는 데가
제주도는 아직 연결을 저희들이 못 해놨는데 그거 이제 조만간에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만들고 전 국민이 쓰는 일자리 앱이 될 겁니다. 이거는 고용 창출 위해서라도 뭐 우리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좀 네.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네. 국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재단의 활동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O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자리는 누구한테나 꿈의 실현이고 또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자리는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요.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AI나 또 기술 진보가 빠른 세상에서 안정된 일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일자리 전문기관이 거기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찾아주시면 우리 도민들과 일자리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용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